오늘 0시부터 서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처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아예 3단계를 서둘러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이번 주를 정부는 중대 기로로 보고 있습니다. 3단계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일상생활이 사실상 정지되는 것이라서 일단 이번 주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문턱에 서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어제 공식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387명.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위험 지표들은 이미 하루 신규 확진 100에서 200명 등 3단계 기준에 해당합니다. 1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주 평균 162명으로 직전 2주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한 주만 따지면 매일 268명이 확진됐습니다. 깜깜이 환자 비율과 신규 집단 발생 건수 역시 급증했습니다. 이번 주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유행의 양상과 규모 그리고 확대되는 그런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최소 한 주 이상 지나야 나타날 거란 점, 확진자 추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걸로 보입니다. 정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단계로 가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음식점 등 필수 업종도 야간 영업이 중단됩니다. 한편 경기와 부산, 대구, 충북 등에 이어 오늘부터 서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 10월 12일까지는 계도만 하기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빠르고 심각합니다. 휴일인 어제도 구청과 보건소, 사법연수원과 대학 캠퍼스에서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서구청의 공무원들은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긴급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6시 인천 서구청의 공무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인천 서구보건소 앞입니다. 이렇게 길게 줄이 서 있는데요. 어제 오후 구청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1,300여 명의 전 직원이 검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를 관리해야 할 기초지자체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구청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새벽 2시까지 절반 정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한 검사는 오전 9시부터 재개됩니다. 인천 서구의 불로중학교에서도 한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늘 오전 9시부터 전교생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진행됩니다. 전남 순천시 보건소에선 검체 채취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직원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은 운전기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 직원이 2주간 교대로 근무합니다. 캠퍼스 폐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2일 광주 전남대 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학본부가 문을 닫았고 서울 신촌의 연세대 공학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공과대학 건물 5곳이 오늘 폐쇄됩니다. JTBC 조소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가 일주일도 안 돼 3배로 늘었습니다. 경기도의 중환자 병상은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어제도 상태가 좋지 않은 60대 확진자가 기계 호흡기까지 달았지만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 곧바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60대 여성은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일쯤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숨이 차면서 기계 호흡기를 달았고 의료진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이송이 미뤄졌습니다. 가까운 병원에는 중환자 병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 한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를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이송하고 나서야 이 여성이 병상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의 약 40%인 337명이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고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60대 이상 확진자는 지난 7일 동안 70명에서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30%대 수준입니다. 지난주까지 10명대를 유지하던 중환자 수도 최근 급격하게 늘었는데 중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80%가 넘습니다. 집단 발병 사례 중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의 증가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 이들 중환자들에게는 산소 마스크 등이 갖춰진 병상이 필요합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전국 119개, 이 중 수도권에는 70개만 남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추가로 병상 30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어제 낮 12시를 기준으로 841명입니다. 바이러스 추가 전파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방역,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고 어제도 주장했습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정부 방역당국과 경찰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 정세균과 이를 악용,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한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엽을 즉각 처벌하라. 정부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겁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경찰의 교회 압수수색도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위치를 확인한 것은 관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교회 측 변호인 2명도 영장 집행 시 입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270여 개의 교회가 평소처럼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지 말고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도록 정부와 부산시가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겁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부산 진구 평화교회입니다. 출입구에서 교인들의 열을 확인합니다. 이어 방명록을 작성하게 한 뒤 건물로 들여보냅니다. 평소처럼 대면 예배가 열린 겁니다.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말다 10%도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 확진자라고 모든 언론과 매스컴을 동원해서 그렇게 마녀사냥하듯이 합니까?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그제 소속교회 1,700여 곳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면 예배를 할 것과 부산시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대면 예배를 한 교회는 270곳이 넘었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소수 교회의 일탈로 인해 이러한 노력들이 훼손되고 종교 전체에 대한 시민적 불신이 확대되는 상황이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진료에는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단체 행동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어제 저녁 전공의협의회 회장단을 만났는데 양측은 앞으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원희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이 주먹악수를 나눕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어제 저녁 정부와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면담 끝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도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21일부터 연차에 따라 차례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전공의들이 업무에 손을 떼면서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면담으로 당장 의료 현장에 미칠 타격은 줄였지만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단체 행동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모레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후 의협 관계자들을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이번 확산세의 중대 고비라는 이번 주 코로나 상황도 지켜봐야 하고 또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어서요. 이번 주는 참 여러 가지로 애를 태우게 됐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서해상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모레 수요일에 제주도에,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가 예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에 초속 29m의 강풍을 품고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앞부분에 형성된 비구름대 영향으로 오늘 낮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애초 태풍 바비는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방향을 점차 북서쪽으로 틀면서 서해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태풍의 오른편 위험 반원에 한반도 전체가 들면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주는 내일 밤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고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지날 때 제주도에는 최대 500mm,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라도에는 최대 15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 바비는 특히 강풍에 대비해야 합니다.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의 강력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커다란 돌이 날아가고 건물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내륙과 남해안에도 초속 3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해 9월 우리나라에 닥쳤던 제13호 태풍 링링과 비슷합니다. 링링은 전형적인 바람 태풍으로 당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으며 334억 원가량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참 길고 길었던 장마 기간 동안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게 불과 얼마 전이었고요. 복구도 끝나지 않은 곳에서는 이 태풍 소식에 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복구 인력이 못 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다리 위까지 차오른 강물. 아랫마을은 이미 물에 잠겼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주민들은 아직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집안 벽지와 장판은 모두 뜯어냈습니다. 곳곳에 스며든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려고 막 바깥쪽으로 선풍기 털어놔놓고 보일러 저거 심야 보일러 전기 보일러 그거 털어놔놓고 있지요. 아이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하고 똑같아. 집 마당에서 꺼낸 철근 더미를 수레에 싣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과 손주들까지 모였습니다. 한 개라도 더 치워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서둘러서 하는 거예요. 이게 태풍이 만약에 참 많으면은 참 엎치는 게 충격으로. 물에 잠겼던 인삼밭도 걱정입니다. 땡볕에서 홀로 뽑아낸 나무를 치웁니다. 이를 덜어주던 군인과 봉사자들마저 코로나19 확산으로 발길이 끊긴 겁니다. 태풍 오기 전에 이것을 트랙터로 한번 딱 다시 캐는 식으로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태풍이 오면 이것도 저것도 못해요. 이제 다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돗자리 하나에 의지하는 주민은 막막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대가 얕다 보니까 혹시 또 물난리가 또 나지 않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죠. JTBC 정영재입니다. 꺼지지 않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은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불에 탄 면적이 서울 면적의 7배 가까이로 늘었고 사망자를 포함해서 인명피해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번개로 산불이 발생하는 게 며칠은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치솟습니다. 산속 나무들이 활활 타오르고 불길은 산줄기를 따라 무서운 속도로 번집니다.
현지 시간 22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60여 곳. 이 중 24건은 대형 화재로 분류됐습니다. 현재까지 4,047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7배 가까이 불에 탔습니다. 이번 산불로 6명이 사망했고 33명이 다쳤습니다. 500채 넘는 집이 잿더미로 변했고 주민 1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That's what led to the truck. There was a lot of other equipment and material.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캘리포니아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인근 애리조나와 텍사스, 유타 등 10개 주에서 소방 인력을 지원했고 산불 진화 경험이 풍부한 캐나다와 호주 등 해외 소방관에도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We've also reached out across the border into Canada for resources and support. 국립기상청은 오는 25일까지 번개로 인한 산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나라 밖 소식, 코로나 관련 소식들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페루의 유흥업소에서 1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경찰이 올 거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피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출입구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페루 경찰은 수도 리마의 한 나이트클럽 불법 파티 단속 과정에서 1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역 규정을 위반한 파티가 열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나이트클럽 영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 20일 클럽 2층에서 120여 명의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계단에 몰리면서 안으로 열리는 문을 열지 못해 깔리거나 질식해 숨진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은 경찰이 체류가스를 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남녀들이 필사적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체류가스 사용을 부인했습니다. 페루는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7천여 명, 확진자 수는 58만 5천여 명으로 세계 6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서는 대형 공연이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 실험을 하기 위한 공연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독일 라이프치히 아레나에서 유명 가수 팀 벤츠코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할레 비텐 바르크대 병원 연구팀이 주최한 것인데요. 독일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대형 공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19 전파를 추적하는 실험으로 당국의 허가 속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동선 파악을 위해서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또한 손에 형광 물질을 발라서 어떤 물체를 만지는지 관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내에서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마주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자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여론연구센터는 성인 1,600명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서 42%는 접종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52%는 접종받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등록한 백신을 임상시험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